아주 5년, 10년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뇌기능,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성윤입니다. 치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지기능은 뭐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방향감각, 언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 그런 기능들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 약해진 인지 기능 때문에 일상생활의 기능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돼야지만 치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죽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세포들이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체 치매 중에 한 3분의 2 정도만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혈관성 치매도 꽤 많고요. 루이 소체 치매라고 하는 파킨슨 병과 같이 오는 이상한 치매도 있고요. 전두엽 세포들이 주로 손상되는 전두측두엽 치매, 또 머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고 나서, 또 뇌염을 앓고 나서, 또 뇌 종양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병에 의해서 갑자기 치매가 오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알츠하이머 치매는 요 부분 뇌세포들이 많이 죽는데 전두측두 치매는 요 부분 세포, 전두엽 쪽 세포들이 먼저 죽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치매는 치매인데 이쪽 측두엽이나 이런 데 기억력, 방향감각은 멀쩡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치매라고 다 기억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치매 증상 중에 집중력, 말하는 언어 능력, 숫자 계산, 방향 감각,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 검사로 알 수 있는데요. 떨어진 인지 기능으로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나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지,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주의가 산만하고 대화의 내용, 텔레비 드라마 내용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비슷한 단어를 대거나 그거 저거라는 대명사를 쓰게 돼요. 거스름돈 계산 잘 못하고 길을 잃거나 지하철 안에서 출구를 헤맨다든지, 가전제품 잘 쓰던 사람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헤매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증상의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고 집에 간다고 하고 거부적이 되고 서성거리고 그 짜증도 많이 내고 굉장히 우울해하기도 하고 의심도 많아지죠. 뭐가 없어졌다 하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늘어나요.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을 해요. 지금 치매 치료제로 쓰는 약들은 대부분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약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뇌 속에는 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서 그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잘 해야 기억력, 집중력 이런 뇌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콜린은 사용되고 나면 이제 계속 분해가 되면서 점점점 없어지는데, 콜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콜린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먹은 콜린이 뇌로 안 가요. 그냥 장에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이 약 저 약 많은 연구를 거쳐서 콜린 분해 효소를 막아보자 해서 약을 썼더니, 그랬더니 콜린이 분해가 잘 안 되고 뇌 기능이 조금 그나마 가는 거예요. 이게 소위 요즘 사용하고 있는 먹는 치매 약들인데요. 제일 좋기로는 쫙 다시 인지 기능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혹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감퇴를 하기는 하는데 약 안 먹은 사람보다는 서서히 진행하거나 아니면 조금 반짝했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잠시 호전 후 진행, 이게 이제 현재 현실적인 수준이에요. 어머님이 20년째 수면제를 들고 계신데 수면제 먹으면 치매가 올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참 외래에서 많이 받습니다. 분명히 리스크는 올라가요. 항불안제라고 하는 약이 있죠. 소위 신경안정제라고 흔히 얘기하시는, 초조하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숨이 탁탁 막힐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저희 안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알약이라든지 액체라든지 일회적인 사용으로서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아주 5년, 10년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뇌기능,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약들의 기본적인 효과 혹은 성능이 신경세포들의 과도한 활동을 좀 낮춰주는 거거든요. 이런 약을 오랫동안 써서 수년간 사용을 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약제의 사용도 주의해야 된다. 약물 치료는 전체 치료의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약물 치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인지 증상 치료하고 행동 심리 증상 하는 약들은 물론 들어가고 있지만 인지 재활요법이라고 있어요. 그 집중력 키우고 기억력,
또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을 하는 뇌경색이 와서 뇌졸중이 생겨서 언어장애가 있다든지 또 손이나 팔, 다리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것처럼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인지재활요법, 또 요즘은 디지털 치료제로 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 IT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퀴즈처럼 맞추기, 바꾸기, 그다음에 기억하기, 자극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이것 이외에 뇌를 자극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있겠죠. 모임을 갖고 정기적으로 또 노래 배우고 또 일기 쓰기, 글 짓기, 시 외우기, 신문 소리내서 읽기,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웃음교실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는다 하더라도 집에 혼자 계시는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데 사실 이런 데 가면은 본인이 약간 좀 이런 데 자꾸 다니는 거 귀찮기도 하고 몸도 힘들고 안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3년, 5년 지나면서 기능 저하가 굉장히 더 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정말 권해드려요.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하나 딱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신체 운동을 제일 권해요. 아무리 작게 해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시는 분들은 치매가 생기는 비율이 그래도 덜해요.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약만 드신 분들은 우울증 점수가 점점 내려와서 우울증이 점점 해결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운동을 하는 경우 격한 운동까지 더 하는 분들은 좋아지는 정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팁이랄까 요령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하고 나서 내가 근육이 생기고 어떻게 되고 하는 그 결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하는 자체의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재미있고 또 갔다 와서 좀 씻고 나면 좀 개운하고 이런 내용에 더 집중하시라는 것. 아무리 짧아도 좋으니까 매일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부부라면 부부가 혹은 동네 사람 아니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하면 형제들이 있으면 심지어 반려견이나 이렇게 같이라도 하는 것이 정말 권해드리는 방법이고요. 단순히 걷고 하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건 이긴 하지만은 기왕이면은 근력 운동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습관 생기도록 움직이시는 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